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우리 집이야? 먼저 순이 소식을 전할게요. 순이는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털이 빠졌던 부위는 조금씩 다시 차오르고 있고요. 곰팡이 배양에서 아무것도 검출이 되지 않아서 링웜이 아닌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약에 반응이 있는 상태라서 바로 조직 검사까지 들어가지는 않기로 했어요. 당장은 약을 계속 먹이면서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지를 지켜보고 약을 끊은 다음에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지를 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피부병처럼 보이지만 혹시 모를 종양이나 자가면역 질환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혼자 괜히 마음이 앞서가지고 자가면역 질환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순이 불쌍하다고 막 울컥해가지고 혼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사실 고양이랑 같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언젠가는 계속 겪게 되는 일이고 앞으로는 더 자주 겪게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순이가 나보다 나이를 더 빨리 들어가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막상 이런 순간이 오니까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긴 병에 걸리면서 마음을 고쳐잡게 되었어요.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괜히 비극처럼 끌고 가는 대신에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주면서 지금의 시간을 둘이서 즐겁게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식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요즘은 추루를 끊은 상태예요. 네, 문제는 추루를 먹을 시간이 되면 순이가 알아서 와가지고 이런 표정으로 떼를 부리기 시작을 해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빨 보여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생떼를 부리는 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추루를 몇 번 조금씩 주기도 했습니다. 약 먹이는 장면을 보고 필건을 쓰면 편리하다고 추천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거 이미 초창기에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 집의 환자는 일단 약을 먹이려고 하면 입을 안 엽니다. 이를 악물고 입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그러면 필건을 밀어넣을 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플라스틱이 입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애가 공포심이 확 올라오는 게 보일 정도라서 더 힘들어해가지고 필건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칫솔이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참지 못하는 아이라서 저는 지금까지 제 손가락으로 직접 치아를 닦아주고 있어요. 얘가 입만 벌리면 사실 약 먹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문제는 그 입을 여는 순간까지가 지옥이라는 거죠. 고개를 아주 여우처럼 계속 돌려가면서 자기 얼굴 숨기고 몸을 비비꼬고 그게 막히면 이를 앙 하고 다물어가지고 정말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손으로 약을 목 있는데 끝까지 밀어 넣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손가락이 긁히고 체력이 다 빠지는 그런 전투가 매일 하루에 2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야. 엄마 포기 안 해. 포기 안 해. 약 먹어야 돼. 입 벌려. 입을 벌리시오. 매달 마지막 날은 늘 대출이자를 내는 날입니다. 이제는 시간까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점심 무렵이면 은행에서 문자가 옵니다. 이번 달 이자는 얼마입니다. 아래 가상계좌로 입금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문자를 열기 전까지가 제일 긴장돼요. 이번 달은 얼마가 나올까? 금액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심장이 막 빨라져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금리가 아주 조금 내려서 아주 약간의 이자 금액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아주 약간이 생활 전체를 바꿔줄 만큼의 큰 차이는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가 늘면
하루 종일 속이 상하고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그 작은 금액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매달 마지막 날마다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최대로 아껴 쓰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는데도 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10월에는 너무 많았어요. 통장 화면을 보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나 이러다 파산하는 거 아니겠지? 그게 과장으로 떠오른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손이 잠깐 식어버릴 만큼 현실적인 공포처럼 밀려오기도 해요. 연말쯤이면 소송이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리 좋게 봐도 올해 안에 끝날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 상태로라면 내년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년을 훌쩍 지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이자를 계속 떠안고 버틴다는 게 제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계속 감당하다가는 정말로 한계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리고 뭐든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집안에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요즘 나름대로 부지런히 움직이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이라 그 조급함이 자꾸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보다 멘탈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공포와 조급함을 진정시키는 게 하루의 과제가 됐습니다. 아낄 수 없는 지출들이 10월 내내 여기저기서 폭탄처럼 터졌어요. 먼저 재산세라는 큰 산이 있었죠. 이번 달 재산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카드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선택해가지고 금액을 쪼개서 넘겼어요. 그냥 한 번에 탁 낼 힘이 없으니까 시간을 사는 방식으로 버티는 거죠. 그리고 동생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옷을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딜 갈까 하다가 자라에서 자켓, 치마, 구두까지 챙기니까 대략 2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냥 있는 거 입을까, 신발은 있는 걸로 그냥 대충 신을까 막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혼식 당일에 사진에 평생 남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는 쪽으로 마음이 갔습니다. 머리는 더 고민이었어요. 당일에 그냥 드라이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 머리가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흰머리가 정말 많은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유전인가 스트레스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확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염색이랑 컷까지 받고 나왔는데 그게 또 이제 13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꾸미기 지출이었으면 그냥 참았을 거예요. 근데 제 머리는 좀 사정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빗질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 주기마다 머리숱을 쳐주지 않으면 뒤통수 쪽이 한 번에 안 빗어지고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금세 엉켜서 말 그대로 동물농장에서 보면 길거리를 오랫동안 떠돌아다닌 유기견 털처럼 뭉쳐버려 있어요. 방치된 지 오래된 콤비털 상태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좀 웃긴데 디자이너 분들이 거의 구조활동을 벌이는 것처럼 제 숱부터 쳐주고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돈 아까워가지고 미용실을 잘 안 가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면은 구조된 유기견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번에도 그 패턴이 그대로였고요. 숱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염색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염색약 한 통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게 덜 발린 부분이 있고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골고루 바를 수가 없어가지고 얼룩덜룩 남은 흔적이 막 있고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머리를 망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앞두고 그런 리스크를 다시 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비용을 쓰고 확실하게 머리를 정리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 결혼식도 아닌데 총 33만 원이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폭탄은 지난주에 또 하나 터졌죠. 지난주에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컴퓨터가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와가지고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담당자 말이 뭐 A라는 부품으로 갈면 25만 원 정도 나오고 B의 부품을 갈게 되면 뭐 90만 원 정도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25만 원도 정말 큰 돈인데 90만 원이라는 숫자를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는 신형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이거 성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는 그 말은 뭐 귀에 거의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의 머릿속에는 그냥 딱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25만 원이 나가느냐, 90만 원이 나가느냐, 아니면 정말 컴퓨터를 새로 사야 하는 건가. 이 25만 원과 90만 원이 머릿속을 계속 반복하면서 90만 원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 뒤에 실제 결제 금액은 25만 원으로 정리됐어요. 결과만 보면 다행 쪽에 가까운 금액이긴 한데 그 25만 원도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비용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돈 나갈 일이 몰아서 터지는 달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굳이 10월에 고장이 났는지, 11월에 고장이 났으면 안 됐나, 좀만 참지, 이런 생각을 했죠. 수리 끝난 컴퓨터는 집으로 잘 끌고 와가지고 잘 쓰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순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매주 동물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검사하고 주사 맞고 약 처방받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나가는지. 처음에는 비싼 병원인 줄 모르고 그냥 가까운 곳을 갔거든요. 갔다가 주사 한 대 맞은 게 다인 것 같은데 10만 원이 그냥 턱하고 나간 느낌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좀 합리적인 곳을 찾아가지고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래도 검사하고 약까지 받아가지고 나오면 한 번에 6만 원 정도는 나가요. 그 이후로도 매주 3만 원이 넘는 금액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주간 구독료처럼요. 그 와중에 하필이면 이번 달에는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대형병원 예약까지 겹쳐져 있었어요. 대형병원은 기본적으로 검사 비용이 따로 붙고 뭐 이것저것 체크하고 나오면 그냥 앉아 있어도 돈만 카운트되는 느낌이잖아요. 약도 한 번에 가면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아오는데 그 약값만도 1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물론 일부는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현금은 내가 먼저 다 내는 구조라 체감은 그대로예요. 그냥 계좌에서 돈이 줄줄 새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느낌? 결국 이번 달은 순이 병원비만 놓고 봐도 아, 애가 아픈 것도 정말 걱정인데 돈까지 같이 나가는구나 하는 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었던 10월을 그래도 끝까지 잘 버텼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순이랑 병원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치킨을 먹어야겠다. 요즘 뉴스랑 SNS만 켜도 치맥회동 얘기가 계속 나와서 치킨 들고 건배하는 장면이 눈에 찍히도록 반복적으로 떠서 그런지 이상하게 치킨이 확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침 BHC 할인 쿠폰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냥 먹어보자 라고 해서 오랜만에 시켰습니다. 저녁을 거의 안 먹고 지낸 지 좀 돼서 기름진 걸 먹으니까 금방 속이 부대껴가지고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반마리 정도는 그냥 먹었을 텐데 몇 조각 먹고도 금방 배가 차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치킨 몇 조각을 먹으면서 마음 한번 쓰다듬고 그렇게 10월을 잘 보내줬다, 잘 갔다 그렇게 보냈습니다.